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김현규입니다. 지난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상황을 악용하고자 하는 조직이나 나라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요. 그런 조직이나 나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바로 헤즈볼라와 이란입니다. 헤즈볼라와 이란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직간접적으로 충돌해 왔는데요. 뉴스를 풀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의 관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1979년 이란에서 일어난 이슬람 혁명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민병대입니다. But the Shia are now the largest single community, and Hezbollah is the largest single movement, organization representing them and a power in Lebanon. It's also the only political force in Lebanon since the end of the civil war in the early 1990s that's retained its weapons. In fact, has a very powerful militia, stronger than the Lebanese army.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근본주의 움직임이 이란을 지배하게 된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란은 자국의 그런 움직임을 다른 아랍권 나라에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죠. 일각에서는 이란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손수 만들었다고까지 표현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친이란 시아파로 알려져 있는 헤즈볼라는 이란의 제어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된다면 그건 이란이 헤즈볼라를 쥐고 있는 고삐를 놔준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Of all the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that are part of the so-called axis of resistance, the Houthis and Shia militias in Syria and Iraq and Hamas, Hezbollah is by far the closest politically to Iran. And most people think that Hezbollah would not attack Israel in a major way unless Iran gave a green light. 미국이 중동에서 제2전선, 제3전선을 열지 않겠다며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힌 건 이란이 그런 헤즈볼라를 어디까지 제어할 것인지를 보겠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요. 헤즈볼라가 만약 전력으로 2006년 레바논 전쟁 때와 같은 본격적인 공격을 이스라엘에 가한다면 하마스는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전망마저 나옵니다. Hezbollah is much better armed. It has a much better militia. It fought the Israeli army in 2006 to a standstill. The Israelis failed militarily in their campaign against Hezbollah in 2006. 군사력을 봤을 때 하마스의 경우는 미사일이나 로켓 비축이 수천 발에서 2만 발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헤즈볼라의 경우는 10수만 발이 된다는 겁니다. 무기 비축량이 전혀 다른 거죠. 게다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미사일이 어느 정도 정밀 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구 쏘는 게 아니라 착탄 지점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쏠 수 있기에 그것 역시 이스라엘에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징후를 포착한다면 헤즈볼라가 점거하고 있는 남부 레바논의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지 이미 작전을 세워놓고 대비하고 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오죠. 그렇다면 헤즈볼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으로 인해 전력에 타격을 입고 반격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그건 충분히 할 만한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장기화하면 헤즈볼라가 들어올 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전력이 다른 쪽에 집중돼 있는 찰나를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헤즈볼라를 이란의 괴뢰군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이스라엘이 약해 있는 시점을 헤즈볼라가 노려서 성공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약세에 몰리는 건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란으로서는 전략적 이득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가장 두려운 게 역시 시아파가 지배하고 있으면서
친이란 성향의 시리아에서 이란의 군사력이 전개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서로 연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데요. Iran has been, essential to training and provision of weapons. I mean, Hezbollah's missile arsenal is based almost entirely on equipment and technology and weapons that have come from Iran. 이렇게 이란을 대신해서 헤즈볼라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과 이란은 대립하고 있는 걸까요? 두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토를 놓고 싸우는 사이도 아닌데 말이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금은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1950년대, 60년대에는 국교를 맺고 20년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친미 성향의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미국과 더 가까워지고 있던 이스라엘과도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양국 간에는 직항편도 운항되고 사람들의 왕래도 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확 바꾼 게 바로 앞에서도 언급한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입니다. 혁명으로 이란에서는 왕정이 쓰러지고 종교를 엄격하게 해석한 이슬람 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The new regime which came to power, the revolutionary Islamic regime,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as very hostile to Israel, sees Israel as a settler colony which has no right to exist, and has supported the Palestinian struggle, or at least certain elements within the Palestinian national movement. 그리고 그 새로운 체제는 이스라엘을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한 예루살렘을 빼앗은 이슬람의 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두 나라는 국교를 단절하게 되는데요. 이란은 현재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이스라엘을 국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전쟁한 적은 없는데요. 다만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가하는 이슬람 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양국은 간접적인 형태로 충돌을 거듭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슬람 세력들이 바로 하마스와 헤즈볼라인데요. 미국은 두 조직 모두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있죠. 국방 안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이스라엘이 최신의 무기를 보유한 반면 이란의 지원을 받은 무장 세력이 비대칭적 공격을 벌이면서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심화한 건 이란의 핵 개발 문제입니다. 이란에서는 2000년대 들어 핵무기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첨예화됐는데요. Israel sees Iran, which is a very large country, which has nuclear capabilities, not yet nuclear weapons apparently, but could have them without too much difficulty, as its main strategic threat, its main strategic rival in the region.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국가 존속과 관련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소지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는 의미여서 이스라엘은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란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대항 조치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헤즈볼라의 본격 참전으로 이어지고 만약 그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이어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There's a real danger of spillover. There is the danger of an Israeli-Iranian encounter or conflict. There are other forces in the region which could be brought into this. There are Shia militias in Iraq, which are aligned with Iran, and the U.S. troops in Iraq, right, which already come under fire. There are U.S. troops in Syria which have come under fire. There is an Iranian-allied movement which controls much of Yemen. 하지만 이란으로서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게 놔둘 마땅한 정당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헤즈볼라 뒤에 이란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만약 이란이 헤즈볼라를 제어하지 않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그건 이란이 전선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From Iran's standpoint, Hezbollah serves a very important deterrent role in terms of threatening Israel not to attack Iran's nuclear facilities. And if there's a big war between Israel and Hezbollah, that deterrent will be destroyed. I mean, it'll be a very brutal war.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제재 부과 정도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위기가 확산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Speech by Nasrallah and recent statements by Iran indicate pretty clearly that there's no appetite for them to get directly engaged in a major conflict with Israel, which could, I think, very easily drag the United States into the conflict. 미국으로서는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부근 지중해에 2번에 걸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이스라엘과 대립해온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선 관계 정상화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그 예로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개선 조짐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란의 고립화가 두드러져 왔었죠. 그런 이란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또 헤즈볼라를 어떻게 움직일지 세계가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